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 좀 복기를 해보자면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470만 주, 490만 주 이렇게 양 이틀에 걸쳐서 순매수를 한 것이 시장을 이제 위쪽으로 돌이키는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표님께서 파생시장 변동성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전번 수요일 날 오히려 330대 매도해라. 네. 삼성전자 속임용 그 폭탄 제조일 것 같다.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가 10% 이상짜리가 같이 급등했으면 이거는 레츠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차 전지나 주변 주식들이 박살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을 복귀해 보면. 네. 뭐 거의 반대 매매 미수 뭐 총량은 뭐 1조 9천억이라는데 그거는 뭐 연풍재지가 내일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연풍재지 내일 거래되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뭐 스트레이트로 또 라더견 사태가 하한가를 칠지 그러니까 분위기는 개별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험악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때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매수 이게 앞에서는 사는 것 같은데 뒤에 폭탄 제조여서 이게 만약에 변동성을 주면 19일이나 23일 날 이게 몇백 프로, 몇천 프로 10월 달부터 지금 변동성 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옵션 양매수 제가 매일 300만 원씩 양방을 걸어보거든요. 이게 안 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터져요. 네. 오늘부터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광 개념이 나와야 돼요. 한쪽이 푸시 급등하거나 콜이 급등하면 대충 그게 꼭지를 예측하지만 네. 어떤 큰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면 포지션 변화가 나오거든요. 어제부터 그런 현상이 조금 나와요. 어제부터. 어떻게 그러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바닥을 좀 확인한다? 그거를 이쪽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그냥 삼성전자 수치만 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 위클리 옵션 행사 가격의 그 행사 가격 환산 지수에 어떤 행사 가격을 타겟팅해서 공격하나 이게 중요하고 그게 어디까지 변동했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개 종목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제 후배나 제자들한테 망치 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주물 회사에 경력이 한 4, 50년 되신 나이 드신 분은 네. 딱 뭐 하시냐면 이 망치 들고요. 그 주물을 그냥 땅 때려요. 그러면 이 소리의 갖고 야 이거 다시 어디에 균열 갖거나 눈은 안 보이는데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노상 그 양매수하는 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강한 것 같은데 실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전번 주 수요일만 해도 자동차도 좋았고 네. 뭔가 갈 것 같은 분위기 딱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제가 330에서 325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라고 맥점이다. 이게 지지하면 조정하고 다시 갈 수 있지만 이거 깨면 큰일 난다 했는데 어디 깨지 뺐냐면 이 17포인트 급락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삼성전자 2,000원이에요. 2,000원에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2,000원 또 올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과 어제부터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제와 오늘의 가장 좋은 현상 시스템 반도체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내일이 더 확인될 것 같아요. 내일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거든요. 네. 실적이 눈높이보다 나쁘게 나와도 13만 원을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12만 원과 13만 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가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팔아먹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시스템 반도체 중에. 아주 간단해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K. 네. 하나마이크론, AD 테크놀로지, 삼성. 지금 삼성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 HBM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 따라잡으려고 지금 막 그냥 집중하고 그래서 그쪽 밸류체인이 성장성이 나오고 그동안 이 시장 쪽에 약간 부티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티크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30억에서 300억씩 소형으로 개인이나 뭐 3, 3호 모여서 이분들은 다 타짜 전문가들입니다. 네.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거나 이 좀 독립을 해갖고 3, 3호 모여서 정식으로 뭐 자산운용사 이런 거는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집중 투자를 해서 뭔가 하는데 그쪽이 옛날 매니저 출신들이니까 그 자기가 근무했던 모기업들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거기에 정보 갖고 그쪽을 에너지. 이 SK하이닉스 보시죠. 그동안 11,000원은 매수하면 항상 성공이었죠. 이거는 지수가 2,600에서 2,300까지 300% 빠지는데도 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1월 달이 종합주가 지수 2,180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게 1, 2, 3. 재밌는 거는 1월과 3월까지는 SK하이닉스는 안 갔어요. 쌍바닥.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데 이게 13만 원만 되면 왼수거든요. 내일 검증하겠습니다. 지금 12만 원과 13만 원에 중시가 12만 5천 원에서 오늘 막판에 좀 땡겼어요. 이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가겠죠.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눈이 그쪽은 이 아까 얘기한 부티크나 이런 게서 팔아먹는다. 저서 보니까 그 단가들이 7만 원, 10만 원 아래짜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팔아먹더라. 그리고 요새 보시면 외국인도 지금 요 10월 17일, 18일 요 날 제일 많이 산 날이 꼭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좀 격감을 해요. 오늘 같은 날 실적으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이게 100만 단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100만 단 매도 들어왔어요. 그럼 이쪽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13만 원, 12만 원에 중시가 12만 5천 원을 척 놓고 네. 그걸 깨고 내려가요. 그럼 매도로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AD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쏙 걸고 하나마이크론 땡기는 한번 보시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요거를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인데 망치 딱 뚫으니까 어느는 쏙 가고 어디는 롱. 이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전번에 현대차가 좋다고 표현했죠.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내 팔아먹었습니다. 5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올렸다가 팔 때 지금 5일 동안 쑥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19만 5천 원이 저항의 지지가 돼서 여기서 롱이 걸려야 되는데 아직 안 걸려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18일 이후부터 파란 색깔 입은겁니다. 그 전까지는 빨간 색깔이어서 이제 좀 사나보다 해서 10,000원 올렸더니 그대로 다 뺐어요. 이게 또 이쪽 섹터에 노이즈를 또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우리나라 1등 주식이에요. 요번에 18일 날 7만 500원 주고 5일 동안 팔았죠. 근데 6만 8천 원은 지지했어요. 이 장이 2,300원께서 2,200을 또 구경하면 여기 왔다는 얘기입니다. 8월 18일, 10월 6일. 여기서 2,000원 죽여버리면요. 거의 50에서 100 사이가 흔들 수 있어요. 그거는 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또 5.0을 넘거나 우리가 또 모르는 변수 또 유가가 또 다시 지금 83불이거든요. 네. 유가 95불에서 뭐 100불 간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지금 거의 12불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80불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우디 빈살만이 하는 네온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자기네들이 그거 안 되니까 오히려 또 딴 에너지를 줄 거예요. 뭐 감산을 더 강화하거나. 그래서 80에서 90에서 갇혀 있는데 이게 좀 눌러주면 다음 CPI에 좀 안도할 거 아니에요. 유가가 좀 계속 내려서 뭔가 이 부분만 이분이 유가가 급등하면 가장 뜨뜻한 게 CPI 또 급등해갖고 11월은 아니지만 12월 달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이게 가장 우리가 발목 잡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나마 요번은 10월 18일하고 다르다는 게 어제 이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습니까? 칩셋 미디어가 23% 올랐습니다. 맞아요. 하나 마이크론이 15%.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칩셋 미디어, 하나 마이크론 이게 다 삼성 밸류체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율자동차. 그래서 엔비디아 에너지까지가 딱 중요한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21일 연말장을 구도 잡고 여기서 땡기나 삼성전자 72,500원 만드나 이게 제일 중요한 맥점인데 요게 그나마 지수는 눌러요. 지수는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에너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건 오늘 건데 좀 주변주들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에너지가 잘 안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시가가 고가면서 파생해서 빠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 만기 아닙니까? 아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만기. 요 두 날에 요번 바닥이 확인되나. 그거를 뭐 갖고 판단하는데 제가 행사 가격 갖고 판단할래요. 선물 지수요? 예. 그러면 어떤 행사 가격 갖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단순한 이겁니다. 지금 320 어제 야간 시장과 오늘 320이 저항으로 됐어요. 나스닥이 플러스 났는데 시가가 고가면서 오늘 고점에서 3포인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389에서 오늘 종가가 2373으로 누르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찝찝해요. 그런데 행사 가격 320하고 행사 가격 310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이 310짜리가 결제돼요. 2300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스켓 매도로 뭐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빌려다가 때리는지 그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0이 결제되면 안 되죠. 그럼 320이 결제됐다는 얘기는 이 장 땡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급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판단하는데 요거 4등분 하세요. 그럼 어디가 걸려요? 320과 310의 중심가 315가 걸리죠. 여기에서 한 행사 가격만 올려요. 317.5, 315. 전 요 두 가지 행사 가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콜은 317.5, 상방은. 그 다음에 하방은 315 풋. 요거 그 전에는 여러분들 이 310과 20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세요. 이게 330을 찍고 5일 동안 312.9까지 급락시켰다가 또 이날은요 고가에서 6포인트를 빼고 네. 장중이에요. 6포인트를 올리는 하루 중에요. 변동성이 12포인트가 난 거죠. 그러니까 6포인트 뺐다가 6포인트 오르니까 양방을 타신 분은 대박이지만 제자리 위치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예. 그런데 급락시켰다가 급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변동성을 극대화시켰죠. 어느 정도까지 극대화시켰냐면 여러분들 이걸 그 야간 시장에 보시면 315가 지지였고 319까지 갔다가 중가는 310.9에서 그 다음 날에는 뭐 그렇게 큰 변화 없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날입니다. 319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미결제를 늘리면서 요 파란색까지 6포인트를 급락시켰습니다. 공포예요. 저는 야간 선물 시장이 315에서 요 315에서 지지하고 돌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더 죽여놨고 철저하게 그 파생 시장에서는 이때가 이 변동이 반대 방향 가지면 녹아나게끔 청산시켜버리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1, 2, 3로 다시 그대로 아침 고점을 더 뚫었어요.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때 한번 보세요. 미결제를 10시 11시까지
거의 10,000개 가까이 늘렸어요. 그러다 이게 청산 들이면서 땡긴 겁니다. 미결제를 늘렸다 줄였다. 현물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크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선물 갖고 변동만 주는 거예요. 이 꼬리 변동성이 삼성전자 2,000원 갖고 움직였는데 이 2,000원 진폭에 저 끝에 있는 개별 종목은 하주가 들어가거나 반토막되거나 이러는 거예요. 2차 전지 급락하거나. 이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이 시간 통해서 제발 좀 하지마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120만 원부터 떠들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70만 원에서 50만 원 보인다. 지금 또 많이 빠졌으니까 들여다 보시려고 그래요. 내년 6월 달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 내년 6월로 마지노선을 잡으시는 저는 분기 거예요? 실적 적자 2번 난다. 2번 나는데도 지지하는 가격이 얼마냐? 실적을 일단 2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나 2번 말씀이시네요. 확인할래요. 지금 플러스 때에서 지지선은 안 찾을래요. 잘못하면 이게 토막돼서 까까오 같이 되면 까까오도 17만 원에서 지금 5분의 1 토막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습니까? 근데 빠질 때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오잖아요. 네. 주가가 빠지면요, 숨겼던 악재들이 들통이 나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파생시장은 또 그거를 공포로 이용해요. 오죽하면 2차 전지 ETF, ETF, 이 인버스 ETF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상품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지금 계속 수익을 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냐? 이 310짜리가요. 0.27짜리가 10시 40분까지 거의 요게 중간에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실제로 5배가 왔습니다. 아침 대비해서요. 5배. 100만 원 왔다면 5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려놓고 아까 그 313까지 뺐다가 다시 그대로 올렸죠. 네. 고점에서 10분의 1 토막 만들어요. 결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를 쭉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갔다 해서 이제 푸시 결제되나 보다 2300 깰 것 같아. 이게 환산지수가 2320이거든요. 그럼 사람들 뭐예요? 2300도 깨고 뭐 시장 망가질 거야.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겠네요. 공포의 투매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이용한 거예요. 왜 딱 보시면 반대 매매가 11시, 1시라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게 있고, 시초에 11시까지 봐줘요. 그러다가 어떤 거는 1시까지 또 봐주는 데가 있어요. 네. 1시까지 안 넣으면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내요. 딱 11시 전후에서 이게 하방 공격을 만들어 갖고 이때 무지 털렸습니다. 거의 하락 종목들 보면 몇 개 이때 좀 다친 부티크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 조사해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게 했거나 일부 제가 조사한 바에는 YTN, 뭐 고영 몇 가지 종목들이 이거 조금 선수들 건데 라데온사까지 집어넣지 못해서 강제 털리는 물량도. 그래서 갑자기 고용 같은 게 20% 빠지고 YTN이 9,000원에서 6,000원까지 빠지고 네.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꼬리 변동의 320짜리 행사 가격이 완전히 5배 가고 막 공포 만들고 막 떨어지니까 내일도 끔찍할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은 못 메꾸고 터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10월 24일이 네. 전 7월 26일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어제요? 어제장 흐름? 어제장이 네. 이 바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털린 날이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제 그 털린 종목들을 또 반대로 주축해갖고 다시 역전력 쓰는 또 에너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일 센 게 YTN. 6,000원 깼다가 9,000원까지 바로 급등. 이거는 뭐 주체자가 생겨서 그런 재료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변동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징후라면 지금 또 연말장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수는 어떻게 지수 볼 필요 없어요. 그날에 행사 가격 제가 315 딱 정해드릴게요. 317.5 어느 방향으로 가냐? 거기에 따라 20개 종목이 위아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위아래가. 오늘은 2차 전지를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L소리 매수 단가가 들어와요. 우리가 60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은요. 2180 수준입니다. 연초 1월 4일 날 단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엔솔은. 그러면 그거부터 35 여기는 박인세일 영역 같아요. 60만 원 아니더라도 내년도까지는 또 뭐 실적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상에 또 대로를 놓고 갔거든요. 이게 롱숏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310 갖고 딱 보면 얘는 이제 죽였어요. 이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이번 2320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구나. 이거 행사가 갖고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칩셋 미드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시스템 소부장이 이제 발동을 걸겠구나. 거기서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전략을 쓰고요. 그런데 320은 오늘 어려울까요? 아침까지가 결제될 뻔하다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320은 저항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10시 반에 제가 이제 푸시 5배 가고 그래서 콜이 이게 317.5 행사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사보자라고 하고 전략을 짜 봤습니다. 실전에서. 네. 얘가 또 얼마나 움직였나 보세요. 여기 320짜리는 0. 여기 딱 보시면 0.2가 1.4니까 7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고요. 얘는 0.5짜리가 3.2니까 6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변동이 이렇게 몇백 프로씩 나오면요. 장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얘기했죠. 변동이 뭐 어디서 300, 어디서 500 나오면 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동만 주는 장이고 여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는 에너지니까 그 플러스 에너지 종목을 압축해서 잘 찾아내는 건데 이게 선수들 영역이지 일반들이 어떻게 찾아내겠냐. 눈이 해서 전번에 엑셀 갖고 그 체크해드린 게 건설, 건자재나 이런 쪽 이런 것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수급에서 들어오는데 일주일 딱 보면 그냥 사우디 내음주 하신 분이 히림도 상한가,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 11,000원에서 17,000원, 단기간에 70% 일주일 동안이요. 네. 이런 그렇게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완전히 더 최저가로 죽여버리는 종목이 대부분들 의료기기, 바이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제가 결론 한번 내볼게요. 네. 앞으로 제가 뭐 갖고 판단하자고 그랬죠? 하방은 315. 이거 오늘 상방은 317.5. 상방은 317.5. 예. 언제까지? 요거는 만길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요 둘에서 317.5를 넘나갖고 지지. 이게 넘으려고 그러면요. 이 317.5가 지지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물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코스피 200이 베이시스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요새 1.5에서 2.0까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이게 317.85대 얘는 316.4 이걸로 결제되거든요. 코스피 200 인덱스 바스켓이 얘로 결제돼야 돼요. 그러면 317.5가 만약에 결제되려면 여기에 317.5 이상의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317호를 0.99에 사세요. 1.0이에요. 한 계약 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1.0이니까 곱하기 25만 원 해야 돼요. 한 계약이 25만 원, 100만 원 사면 4계약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0.99를 사서 수익이 내려면 내 산 단가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17.5만 가면 나는 손해예요. 결제 안 될 수도 있고 손해. 0.99가 310조 딱 지면 이거 0.02나 3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이거 다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318.5 이상 가야 돼요. 내가 산 단가 이상 플러스 시켜서 가져야 돼요. 그럼 318.5면 지금에서 2 내지 3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2 내지 3포인트 올리면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2380에서 2390이 와야 돼요. 그럼 이게 30포인트 에너지라면
20개 종목에 삼성전자는 얼마 올라가야 되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대충 가능해요. 그게 오차는 나겠지만 이게 내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사 선물이 아까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62로 돌아서고는 있네요. 그러면 야간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죠. 야간 선물이 지금 318을 넘어 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17.5 이상에서 땡겨야 돼요. 오늘은 나스닥이 올랐는데 시가가 고가가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야간 시장이 310.5를 깨서 316이나 씹어가면 아침부터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야간 시장에서 다행스럽게 돌려갖고 318.5나 오늘장의 고점 부근까지만 가주면 내일 심리가 어떻게 돼요? 시초가가 편안하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스켓을 형성하는데 매수 에너지가 배팅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도움을 주면 아침에 확 당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결정 누가 해요? 이런 행사가 꼬리 변동성의 200개 종목의 바스켓이 어느 건 롱이고 어느 건 숏하는 거 이런 데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훈련 동안 매일 캡처 떠서 사진 찍어 놓으세요. 어떻게 사진 찍냐면 오늘 고점일 때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20개만 사진. 그때 미결제 약정 수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 요 몇 가지 세네 가지 사진만 찍어도 시간 단위당 딱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뺐다 올리는 에너지인지 계속 원웨이로 가는 건지 죽이는 건지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끔찍한 건 3년 이를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에 이용되는 말일 뿐이다. 네. 우리가 계속 어떤 때는 2차 전지를 계속 죽이고 어느 거를 올리고 이 롱숏이 방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롱숏의 방향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전체 시장이 10조 규모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아직도 뭐 7조. 그러면 이 영향이 더 커요. 이 영향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물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저 외가에 있는 소외주들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엮인 반대 매매가 그냥 그대로 하종가나 20% 그냥 밑바닥이 없으니까요. 받치지도 못하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장을 오히려 더 끔찍한 장 같아요. 꼬리 변동성에 소외주들이 완전히 툼에 나와갖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거의 그 멘붕 상태를 만들어 버릴까? 대표님, 파생 시장에서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 대응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짜가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역으로 잡아야 돼요. 오히려 네. 수지 급락하는 것들 있잖아요. 툼에 나오는 종목들이요. 투매 나오는 종 역전략으로 그 거래량 없이 투매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어느 가격대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철장갑을 딱 끼고 우리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장은 떨어지는 칼날 잡아요. 1, 2, 3으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30% 빠졌어요. 이게 또 반토 50%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주, 그 다음에 추가 더 빠질 때 200주, 300주, 그럼 1000주, 2000주, 3000주. 이런 스타일로 떨어질 때 모아서 사서 갑자기 급등할 때 호재 나올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우디가 간 종목도 네. MOU 나오고 신문에 대문자 나올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히림도 마찬가지. 7,000원짜리가 10,000원 넘어가서 호재 현대건설하고 MOU 맺었대요. 사우디 사업 때려라. 코롱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때냐면 스마트팜 종목들이 상하가 치거나 급등했습니다. 네. 뭐 카타르나 사우디의 스마트 환경, 스마트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급등했던 사우디나 카타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 그 자리가 매도 자리인 거네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쵸. 따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더 가려면 물이 다 더 들어와서 묻혀야 돼요. 그게 안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대형주라면 올라가는 건 분명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계속 안 되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이거라도 복구하자라는 심리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포모 현상에 따라붙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부입자 걸리거나 막 급등해서 급락시키거나 변동이 이게 타짜 종목들이지 일반적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매매하다가는 다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오히려 역으로 해라. 저는 계속 그 테마주들은 역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네옴시티 관련주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론 글로벌. 딱 5일 만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저는 또 12,000원, 13,000원 그대로 원위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맥이 딱 끊기고 거래량 격감하면요. 올라간 거 고점에서 30에서 40% 그냥 빠져요. 또 냅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또 예를 들어서 코론 글로벌 갔죠? 그러면 다음 뭐 SY든 아니면 도하 엔지니어이든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또 하중에 120에서 밑에 있는 게 허다거든요. 그런 걸로 이동해서 또 땡겨버리면 또 이런 게 30에서 50씩 돌아가면서 순서는 교체되고 전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아이디어 하나 준다면 저는 이제 그 지금 또 박살나 있는 섹터가 그 중국 관련된 소비주나 그 카지노주. 제가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쪽은 전 11월 달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 만날 때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일단 만나잖아요. 네. 지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죠. 아니, 거기선 뭘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이 바닥 붙이고 그거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또. 그냥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 관련 소비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주가가 거의 50이 최저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이 9,000원, 10,000원이에요. 네. 13,000, 14,000원 쉽거든요. 올라와서 이야 이제 또 그럼 분석해서 또 시진핑 가까이 만나고 뭐 거기서 뭐 터져서 중국 뭐 또 이제 갈등 구조가 아니라 뭔가 또 해서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하고 땡겨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시면 계실 거예요. 거기다 엎어버릴 것 같아요. 또. 추세 상승은 아니고 재료가 나오면 또 재료 소멸로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뭐예요? 재료 이벤트가 있는 걸 이용하는 순환장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끌개가 없는 거는 있지도 않는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삼성 밸류체인의 장비주들 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까지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소비주들. 거기에서는 뭐 단체 관광 여행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주도 있을 거고, 또 요번에 또 오래간만에 또 중국이 미국 농업 관련 비료나 이런 걸 산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화해의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또 먹자, 농업, 비료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여기 30에서 50은 그동안 다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럼 거래 잠깐 붙어갖고 하면 코오롱 글로벌이나 데모나 히딩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여요. 그럼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미리 생각하고 길목 지키기를 하는 전략 외에는 지금 선택될 안이 11월 중순에 CPI 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5. 네. 유가는 70불단.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 이 하마스도 이제는 약간 요새는 그쪽 뉴스가 소강 상태 아닙니까? 뭐 전면전 확산되면 어떡하는 난리 쳤는데 일주일 싹 지나가니까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지상전이 오히려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그쵸. 들고요. 예. 근데 그 전쟁의 양상이 또 하루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아직까지 10년짜리 국채나 유가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얘기는 큰 그림을 그려갖고 한 곳만 움직이듯이 플랜을 안 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언제쯤 짤까요? 그건 헤지펀드 이런 꼬리 변동성이 아니라 11월 CPI 결과 발표 이후로 14일 찍겠습니다. CPI가 12월 달 연준위에
금리 동결 그래서 이제 중단 선언으로 가는 건지 네. 또 불안해가 만들어 12월 달도 또 들어 그럼 금년 연말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동성 주고 종목만 계속 돌리는 거죠. 이게 내년 연초까지 갈 건지가 11월 14일 CPI 그때쯤 되면 이제 뭐라 할까요? 그때쯤 딱 맞춰서 그 정상회담이 그 14, 그 타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뭔가 우리 대형주가 이제 연말장이 좀 있습니까? 요번에 바닥 찍고 그래도 뭐 2,500이라도 갑니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11월 14일 중순 같아요. 예. 전 그때까지는 끌게 테마가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역배열의 121선 밑에서 찌글거리는 종목들만 찾아서 그것도 참 샘플링을 찾아요. 빅데이터로. 그러면 그것도 한 200개 정도 나와요. 거기서 물 들어오는 거 들어갈래요. 새롭게 들어갈 자금이 없는 분들은 혹시 지금 주식 비중이 100%로 차 있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옳습니까, 대표님? 그분은 11월 중순까지도 아니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할 일 없으세요. 그냥 뭐 내동매매도 아니고 추가 매수도 아니고. 지금 확률이 예. 간단히 얘기해서 손절해갖고 딴 거 가서 또 손절합니다. 그냥 우궁대기 파인데 네. 반토막 이상 되셨어요. 그럼 폭탄이 거기서 또 떨어지지. 잘 안 돼. 확률이 다른 데 가면 또 거기 또 폭탄 떨어진다고요. 그냥 가만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5G가 그런 파동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50에 70% 올라요. 그 3년 동안 빠진 게. 오를 때 내 상단가도 아직 높더라도 거기서 30을 50 팔아갖고 물량이라도 늘려라. 그것도 바닥에서 한 50% 이상 올랐을 때 그게 언제인지는 시장한테 물어라. 그게 한 달이나 연말 안에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 없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 보면 화병 납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일 보세요. 다른 일. 그냥 산에 가시거나 그 주식시장을 띄엄띄엄 보는 훈련을 하시. 그래갖고 언제 하냐. 종합주가지수가 한 2,600 왔대. 삼성전자 7만원. 그때 내 주가는 어떤가 열어보세요. 그때 뭔가 그때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것도 또 있을 거고 네. 그 사이에 지금보다는 조금 이게 위에 있네. 그러면 그때 조절을 그때나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은 2300대에서는 조절의 구간도 늦으셨습니다. 뭘 지금 조절해요.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률적으로 이동의 리스크는 확률이 실패 어때요? 확률이 더 높다. 거의 7, 80%는 또 짱돌 맞습니다. 이거 3번 짱돌 맞죠? 재기 네. 불능입니다. 재기 불능이세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자동으로 아웃되세요. 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괜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고민되는 게 저런 분은 기회 안 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스탁론을 썼거나 레버리지 일으켜서. 신용을 일으키신 예. 분은 이게 시장이 잔인해요. 요번에도 느꼈지만 신용 썼거나 레버리지 일으킨 그런 부특 이런 것들이 선수들도 다 죽여놓고 가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견디면 기회를 주는데 네. 이 신용 레버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래서 신용 부분은 여유가 되시면 현금으로 메꿔놓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일단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해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아니죠. 옆에도 가지 말라 그랬지. 2차 전지는. 네. 내년 한 1, 4분기 실적까지 보시죠. 4, 4분기, 1, 4분기. 네, 2개 분기 정도는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 투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여전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토막 만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복귀해 보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게 9월 5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매출도 안 나오고 연속 적자네. 이러면 저는 내년 3월이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내년 3월도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 4년, 5년 적자해봐요. 그러면 이게 또 코스닥 기업 뭐 상장 페이지 실질 검사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해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 보고 할래요. 네. 전에 이날 왜 해드렸냐면 이날 상한가를 쳐서 해드렸습니다. 9월 5일 날 여러분들 이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이때 이거 나와서 이 적자 기업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100% 팔아라. 토막 난다. 엑시트 전략이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상한가 만들 때 언론 이 어느 정도 외국계 에너지들은요. 네. 언론사들이 이용당할 겁니다. 본인들이 들러리를 쓴다고. 들러리 쓰게끔 만들어요. 본인이 들러리 쓰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막 좋은 기사들 막 뿌려놔요. 이때도 어떤 기사 나왔습니까? 10조 매출 이루어진대요.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팔아먹을 때 그런 수법 쓴다.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요 날입니다. 3만 원 더 가고 박살냅니다. 그러면 지금 26만 원에서 지금 거의 이제 13만 원 반토막 됐어요. 제가 이름만 저는 그냥 10만 원을 딱 그려놓겠습니다. 이거 시작이 2만 원이거든요. 네. 연봉으로 보세요. 이거는 시작이 2만 원입니다. 카카오도 2, 3만 원에 시작한 거예요. 네. 여전히 주가는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햄버거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작업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평자는 이거 10만 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또 거기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십니까? 카카오같이 액분하거나 유무상증자를 시석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년 3월 달 감사보고서 후폭풍을 견디나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년도까지는 네. 실적만 좋은 건 살아남습니다. 단 하나만 보세요. 실적만 봐요. 지금이 계속 꼬리 변동성에 종목 찾기 힘들잖아요. 분기 실적이 우상향인 건 꼭 나중에 시장에 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커버하는 주가의 오버슈팅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자가 나거나 감소되거나 하면 이거는 내년 1, 4분기까지 검증의 구간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거래량이 격감하는 상태에서는요. 이 가타에서 부티크든 선수든 헤지펀드든 실적의 그 강도가 더 강화돼요. 네. 그러면 제거법이 더 작용돼요. 이거 A, B, C 중에 B, C가 A보다 그러면 B, C 다 버리고 A로 집중합니다. 종목을 추스리는 장, 분산시키는 장이 아니라고요. 선수들도. 그러니까 위험한 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실적 검증, 적자 기업 연속 쳐다보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은 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 세상인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만 그래서 앞으로 3, 4분기 실적과 4, 4분기 실적이 우상향이 되는 그것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땅에 또 아니면 정부가 수주단 매출이 자꾸 일어나요. 해외에서 수주라든지 그 두 가지 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우상향이거나 해외 수주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연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외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도 일단은 실적과 정부 정책 수혜가 연결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들어가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도 얘네들이 자꾸 이제 이게 타임 포트폴리오 인공지능 AI의 이제 9월달 5일에 루닛, JLK, SK하이닉스, 뷰노 제가 이거 딱 보고 이게 순서 박살난다고 그랬을 겁니다. JLK가 9월 5일입니다. 이것도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바닥 아닙니다.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제일 양호해요. 이거는 그나마 이게 9월 달에 6만 원인데
9월 말에 47,000원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또 59,000원, 6만원이니까 그나마 얘는 관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게 이제 관리 들어간 겁니다. 박스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만 원 아래에서만 살까? 그 트레이딩이죠. 추세는 끝났다고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는 이게 9월 5일 그래프입니다. 33,000원이었어요. 오늘 기준으로는 122선을 깨고 내려가요. 이게 다 실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거 보냐? 이게 9월 5일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선도주 삼성 밸류체인 이게 또 눌림목 24,000원까지 줬다가 다시 또 28,000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35,000원에서 45,000원 이제 삼성이 계속 AD 테크놀로지 파두는 5,000원을 내리겠습니다. 전번에는 35,000원, 45,000원의 박스인데 여기서 5,000원 이번에 3만원 살짝 타치했다. 지금 34,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위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4만원만 넘어도 때립니다.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파도는 지금 살 자리는 아니네요. 이것도 트레이딩이에요. 왜냐하면 25,000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딩. 그러면 트레이딩 감각에서는 AD 테크놀로지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대표님,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반감기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지금? 지금 해봐요. 2,500만 원대 안 했으면 4,500만 원, 5천만 원에서는 왜 합니까? 저는 매도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전쟁 터진 거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오히려 또 세계화에서 탈세가 되면서 또 이 카타르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금의 안전자산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좀 이동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또 장을 좁게 비트코인 들어간 자금이 지금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을 겁니다. 유동성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여기로 오게끔 하는 작업이 있겠죠. 저는 빅테크가 그렇게 만들어주나. 빅테크요? 미국에서는 그 세븐, 네. 그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나.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만들어주나. 자금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위치가 지금 비트코인이 더블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70%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 차익 실현 에너지가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언론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된다고 막 난리칠 겁니다. 기사가 많아졌어요. 예. 저는 그것도 징후라고 봐요. 기사가 많아지고 그쪽에 들여다보는데 3개월, 6개월 코스로 바닥에서 어마무시 올랐다면 이건 또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정세가 정말 급변하는 중인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해외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만 압축하자. 앞서 하신 말씀과 동의하네요. 예.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2024년은 선거가 20몇 개 있어갖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 되면 바이든 정부가 선택했던 이건 2차 전쟁의 또 최대 악재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BBIG 다 두들겨 무산시켜버리지 정책이 다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 리스크가 내년도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다 또 지금 또 최근에 아르헨티 대통령 선거도 보고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브릭스에도 뭐 노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게 전쟁 이게 꼭 선거 전에 이런 불확실성 때 이런 것들이 합리적 전쟁이 선거고요. 아닌 데는 그냥 총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2024년에 큰 화두 같아요. 내년도. 가장 큰 화두. 예. 네. 그럼 이럴 때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블랙록 친구가 왔는데 뭘 샀냐 그쪽에 자원 광산주를 산대요. 이것도
불안을 사는 것 같아요. 자원을 산다는 얘기는. 네. 자기네들 큰 포트폴리오가 자원을 산다. 광산 업체를 사거나.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냥 딱 박스. 방향성 안 봄. 그러면 어떤 거 올리고 어떤 건 내리냐 그러면 내 마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박스에서. 그거 우린 못 맞춰요. 그거를 2024년도 우리가 감지해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이 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추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내년도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복잡게 시각으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 강서구청장 패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책 관련주 에너지가 사우디나 카타르나 네움 그다음에 여기에 더 목숨 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 또 신항이나 가덕도에 더 목숨 걸 것 같아요. 지하에 더 목숨 걸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지금 저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세팅하거나 아니면 주인 있는 것들 제가 거버넌스라고 그랬죠. 네. 주인이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주인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대표님. 뭐가? 예를 들어서 뭐 앞서서 DB하이텍을 여쭤보셨던 시청자분이 계셨는데요. DB하이텍 이 정도면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관리가 없었으면 DB하이텍은 거의 35,000원, 4만 원 직전 저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켓은 내년도 주총의 사회이사 게임이 어떻게 되나. 네. 여러분들 지금 2600에서 2300이라면 종합주가 지수로 1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곱하기 두세 배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인덱스보다 두세 배. 그냥 기본으로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3배 이상 빠지면 더 빠진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83,000원이에요. 35,000원에서 83,000원. 지금 5만원대예요. 양호한 주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느 타이밍 때 갑자기 20이야 30% 에너지 나올 때 그때 팔고 사고나 하십시오. 그래서 타켓은 저는 내년 임시주총을 D-Day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네. 그냥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7만 전자 아래에서는 그냥 주무세요. 삼성전자 7만전자 아래에서는? 아니. DB하이텍. DB하이텍이요? 7만 전자 아래에서는요. 지금 강서구 펀드 평균 단가가 6만 원대 아닙니까?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할 겁니다. 예. 네, 걱정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댓글로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뭐 종목 하나 여쭤봤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2,000 몇 개 종목 중에 네. 8, 90%가 다 망가졌거나 걱정되는 종목들이에요. 호재성 뉴스도 찾기 힘들고. 호재 때 오히려 때리는 장이고. 네. 그러면 이런 장일 때는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분석해서 뭐 노력한 것만큼 실패합니다. 제가 40년 경험해서 장단컨대 노력한 것만큼 실패해요. 슬픈데요? 예, 슬픈 장이에요. 예.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관의 파생의 에너지를 해서 그 물줄기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몰라도 그러면 대충 한 10년에서 20년 이 시장의 그것도 개인 매매가 아닌 시스템 매매 그 툴을 아시는 분들만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보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결론 뭐예요? 대응하지 마세요. 분석도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제가 방법이 정합판 꺼. 딴 일 봐. 네. 오히려 이거 애기중지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악수가 악수를 더 떠. 이럴 때는요, 그냥 방치라면 좀 모르지만 그냥 쉬시는 게 나아요.